당신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 조금 쉬어도 되겠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 약도 잘 먹고 있으니 뇌졸중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쯤 되십니까? 10시간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70대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안 한 날들이 쌓여서 찾아옵니다.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후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는 발병 전 특별한 통증이나 전조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요즘 좀 멍하다, 다리가 자주 저린다, 앉아있으면 일어나기 힘들다, 이 정도 신호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12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공원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11시간을 넘었습니다. 뇌졸중이 온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그냥 쉬고 있었을 뿐인데요. 바로 그 쉬고 있었을 뿐이라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물이 세차게 흐르니 약간의 찌꺼기가 있어도 밀어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다리 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흐르지 않는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어느 순간 뇌혈관으로 올라가면 그때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이 흡연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그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뇌졸중을 앞당기는 습관은 동시에 되돌릴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70대에 앉아있는 시간이 치명적인지, 어떤 순간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70대에 들어서면 혈관은 같은 습관에도 더 빨리 무너지는 걸까요? 왜 같은 습관을 유지하는데도 70대에 들어서면 갑자기 몸이 달라질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위험 신호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70대의 혈관은 버티는 단계를 이미 지나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의 혈관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탄력도 남아있고 혈관벽도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조금 앉아있거나 며칠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안쪽은 거칠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구부리면 다시 펴지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병원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 후 의자에 앉습니다. 점심 전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또 앉습니다. 저녁이 되면 TV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이어지면 혈액은 심장보다 낮은 쪽, 특히 다리와 골반에 머무르게 됩니다. 70대의 심장은 예전처럼 강하게 끌어올릴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는 천천히 흐르고 점점 농도가 짙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 안에서 조용히 준비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검사 결과는 경계선이었고 특별한 치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버립니다. 특히 70대에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관절이 아프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하지만 관절을 보호한다고 혈관까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수록 혈관은 더 빠르게 늙습니다. 또 하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운동만 꾸준히 하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반면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요. 하루에 30분 운동을 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 구의에 쉼 시간을 앉아 있다면 혈관 입장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동안에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가장 자주 목격하는 한 가지 공통된 순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바로 전날 환자들이 반복해서 했던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 전날은 전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70대 뇌졸중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외출도 없었고 무리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조용히 보낸 하루. 대부분은 오래 앉아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바깥 출입을 줄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오후 내내 거의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밤이 되자 말이 어눌해졌고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관 안에서는 이미 작은 혈전이 뇌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날의 조용한 오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전조 증상은 정말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70대 뇌졸중 전날에 흔히 나타나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평소보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말이 잠깐씩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앉아있다 일어날 때 유난히 다리가 무겁습니다. 이런 신호는 통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늘 나오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증상을 얼마나 강조해야 하는가? 과도한 불안은 피해야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너무 관대해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날에 이런 신호가 겹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혈액순환이 정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최근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은 거의 안 움직였네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이유 없이 멍해진 순간은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혈관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하지만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당신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숨도 정상이고 심장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은 원래 흐를 때 가장 건강합니다. 흐르면서 산소를 나르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자극해 탄력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70대 이후에는 이 흐름을 유지하는 힘이 크게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을 때 중력은 혈액을 다리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젊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든 70대에서는 이 펌프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는 아래에 머뭅니다. 움직이지 않는 피는 점점 진해지고 혈관벽에 작은 찌꺼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혈액 정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곧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피가 진해지면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나요? 물론 수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수분이 아니라 움직임의 부재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안쪽에는 아주 섬세한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혈액이 흐르며 생기는 미세한 자극을 먹고 삽니다. 흐름이 멈추면 이 세포들은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관 노화의 주범을 콜레스테롤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흐르지 않는 혈액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치는 정상이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중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하나 해보십시오. 겨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물이 흐르지 않는 동안 안쪽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다시 물을 틀었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바로 그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혈관도 정확히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격한 운동일까요? 매일 땀 흘리는 훈련일까요? 아닙니다. 70대 혈관이 원하는 것은 훨씬 단순합니다. 다음에서는 의사들이 약보다 먼저 반드시 고치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순간 혈관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병원에서 70대 환자분을 만나면 저는 먼저 약부터 보지 않습니다. 생활을 묻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디서 오래 머무는지를 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으로도 막기 힘든 위험이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먼저 고치라고 말하는 습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한 번 앉으면 오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운동도 하는데요. 집안일도 조금씩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느냐입니다.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은 하루 전체의 총 운동량보다 움직임이 끊긴 상태로 보내는 연속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30분 걷습니다. 그 다음 4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점심 후 또 3시간, 저녁에는 TV 앞에서 3시간. 이 하루는 겉보기엔 운동하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휴식 없이 압박받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처방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주 짧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30분 연속으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의료 지침에서는 30분에 한 번은 반드시 자세를 바꾸라고 권합니다.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1, 2분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짧은 움직임을 자주 반복한 그룹은 혈전 위험이 확실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격한 운동은 부담이 되고 결국 포기합니다. 반면 작은 움직임은 매일 이어집니다. 혈관은 이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기까지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그 시간이 1시간을 넘었다면 그 자체로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단순한 원칙을 하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혈관을 살리는 시간의 리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듬을 알면 무리하지 않고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계속 움직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70대의 혈관은 과한 자극보다 규칙적인 리듬을 원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관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30분에 한 번 반드시 움직입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흐름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화장실까지 다녀옵니다. 창문을 열고 닫습니다. 종아리를 쭉 펴고 발끝을 올렸다 내립니다. 이 짧은 움직임 하나가 다리 근육을 펌프처럼 다시 작동시킵니다. 정체되어 있던 혈액은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10분 이상 지속됩니다. 즉, 2분의 움직임이 10분 이상의 보호 효과를 만드는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지점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하루 운동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년의학에서는 운동량보다 중단 없는 정체를 피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아침보다 오후보다 저녁에 정체가 더 위험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탈수 때문에 혈액이 가장 끈적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휴식은 혈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쯤에서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보십시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몇 번만 움직여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당신의 혈관에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 한 번쯤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70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뜻밖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0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그 노력 중 일부가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이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 좀 쉬어도 된다. 하지만 뇌졸중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준비됩니다. 특히 70대 때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느낌을 더 믿게 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말에만 산책을 하거나 컨디션 좋은 날만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기억력이 없습니다. 어제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오늘의 정체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원하는 것은 매일의 리듬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쉬는 날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근육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다릅니다. 완전한 정지는 회복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특히 TV 앞 휴식은 위험합니다. 자세는 고정되고 시간 감각은 사라집니다. 잠깐 본다는 생각이 어느새 2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TV를 보는 동안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움직임은 관절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살리고 혈관 흐름을 유지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아파서 가만히 있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 다음 병원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70, 10대의 위험은 무리해서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커집니다. 다음에서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70대 혈관 관리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면 불안 대신 방향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전처럼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10대의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혈관은 가장 먼저 변화를 요구합니다. 젊을 때의 건강 관리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운동량, 거리, 시간, 횟수. 숫자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자주 흐르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멈추지 않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0대 혈관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한번 정체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정체도 반복되면 치명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70대에게 운동 목표치를 정해야 하는가? 어떤 의사들은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년의학에서는 점점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보다 리듬이 먼저다. 리듬이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움직입니다. 식사 후에도 조금 움직입니다. 저녁에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하루 전체를 감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70대의 혈관은 회복보다 예방에 반응합니다. 이미 막힌 것을 뚫는 것보다 막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대단한 치료가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의 관리입니다. 이것이 혈관 관리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저녁 시간의 정체가 아침보다 더 위험합니다. 수분은 줄고 혈액은 더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아주 가벼운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은 몇 번이나 완전히 멈췄습니까? 그리고 그 멈춤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옮길지, 그리고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가 아니라 조용히 쌓인 생활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0대의 몸은 아직 반응합니다. 다만 큰 변화보다 작은 신호에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30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행동 하나가 혈관에게 아직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 혈액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덜 무겁고 머리는 덜 멍해집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몇 번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위험은 다시 커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작은 약속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TV를 켜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납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한 번은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작은 실천을 단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Day 1 7 챌린지 시작.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의지를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혈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